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유럽에서 미국보다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카르트 22 총재는 디스플레이션 과정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2025년 중반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255개 국내 상장사의 올 정기주주총회 안건 1,608건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 수가 총 31곳으로 집계돼 전년 18곳보다 72%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서학개미가 최근 5거래일 동안 미국의 IT 기업인 메타를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차기 AI 대장주로 메타를 낙점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모두 각별한 유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많은 채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계속해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스피가 다시 2600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놀라실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시팔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양대 지수 모두에서 나왔던 2%대 급락세 이후로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국내 시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보시게 되면 이 자리죠. 현재 이 자리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2600선을 어떻게든 지켜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600에서 2601포인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장중 한때 2600선이 깨져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완전히 상반된 움직임, 즉 코스피에서는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고 개인들만 지금 해가지고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이제 약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리에서의 조정을 조금 받고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일의 하락세 어제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60포인트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또 이틀 연속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그 움직임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죠. 이틀 연속,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간신히 자리를 지켰었는데 이틀 연속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현재 아직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오후장이 되면서 항상 매수세가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움직임을 항상 파악을 하고 거기를 놓치지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음봉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음봉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837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한번 840 이상으로 해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부터 해서 다시 이 자리 위에까지 올라가려는, 즉 850포인트를 한 번 더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에 오히려 지금은 자금이 좀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수급인데 아주 약한 수급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계속해가지고 떨어져서 4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매도세가 상당히 지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인들이 내놓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일단 약간은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금 끌어올리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4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빠지게 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빠졌죠.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 시총이 30조 원 이상이 지금 날라간, 즉 증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현재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그래도 조금 더 자리를 지켜주고 옆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서 다시금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가고 있는데, 조금은 더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 계속해가지고서 미국 증시에서의 여러 가지 호재,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들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 말고 그럼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보시게 되면 횡보하는 라인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자리가 현재 최고점이죠. 현재 이 자리가 고점이었는데 이 고점에서 계속해가지고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그럼 떨어지는 게 그럼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역시 HBM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HBM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이 AI 반도체들에 의해 가지고서 거기 말고도 다른 데가 쓸 데가 있겠냐,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도 역시 많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다시금 여기에 보면은 이 자리를 그래서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횡보 라인 안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고, 이 안에서 다시금 한번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안에서 좀 더 위아래로 흔들면서 그렇게 횡보하다가 이 자리에서의 현재 고점 18만 8,800원 자리를 한 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 위에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증시팔에서 잠깐 얘기했던 종목 스틱 인베스트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종목이에요. 지금 반원으로 해가지고서는 돌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현재 이 자리를 보실 것 같으면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1%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추세 잡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형적인 그 반달형으로 해가지고, 즉 원형 바닥을 만들면서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는 자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1%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이고, 특히 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자 어제 같은 경우 그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4%가 넘게 상승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1% 정도 떨어져서 쉬어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장 초반에도 역시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를 길게 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약간은 추세를 벗어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금 탄력이 있어가지고서는 돌아올 수 있는 종목. 자, 그러면 조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얼마든지 위로 깎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 될 거, 여기서 볼 것들은 아모레퍼시픽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 현재 자리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5일 연속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 보면 5거래일 연속 해가지고서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타점을 잡았던 자리는 여기였고요. 이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재 4.6%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바닥을 잡았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외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매출이 더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의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장의 어제 급락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생각보다는 약했다라는 점들 주목해 보시면서 반도체 위주로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 오전 8시 증시8 방송을 통해서도 장전 전략들 함께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준비를 해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시고요. 이번 시간 통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자세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반도체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의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요거를 봤을 때 첫 번째 전기차 AM, 자 현대차와 UAM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퇴직연금 관련된 것, 자 제2금융권 관련 금융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금리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 특히나 엔화 관련돼 있는 환율 이야기. 네 번째, 여기에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스토리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어제까지 상당히 많은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보면은 현대차와 UAM, 자 이게 무인기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나르는 그 하늘에 나른 택시, 드론 택시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드디어 여기 보면은 광명시흥지구에다가 드디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일종의 테스트 베드라 그러죠. 테스트 베드를 만든다. 여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서는 현대차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UAM으로 즉 드론 택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권 그쪽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대략 7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정도를 보고서는 여기에서 보고 이제 로보틱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도시문공항 즉 여기에 UAM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동안에 말만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언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것들, 그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는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서울의 서남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 베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광명시흥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한마디로 이제 정말로 이제 삽을 뜨고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 기반 사업을 하겠다. 기반, 즉 SOC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모빌리티도 있겠지만은 모빌리티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통신이 통신의 보강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관련주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항공 관련돼 있는 자 항공,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그널 신호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뉴스, 퇴직연금만 27조가 넘는데, 자 이래서 부정적 전망에 저축은행의 초비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거는 부실, 특히나 이제 대출 부실인데요. 뭐냐면은 주로 PF, 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제1금융권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대출을 그만큼 조여줬습니다. 대출을 조였기 때문에 대출을 조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금융권으로 가네.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옛날에 미국에서의 서브프라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루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1금융권에서 즉 프라임에서 안 된다 그러면 2금융권을 미국에서는 알터너티브라 그럽니다. 알트 A라 그럽니다. 알터너티브 A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서 2금융권에서 보통 조금 더 높은 금리로 빌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3부 리그로 가는데, 미국은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서브프라임이라 불러요. 서브프라임. 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여기에 나온 거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보통 땅 즉 대지를 담보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개발하고 나서 개발 수익으로 여기에 대한 대출 환수를 하는 게, 대출을 상환을 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의미의 PF인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만들 때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돈만 받아내려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1금융에서 엄청나게 틀어막으니까 막고, 그러면 2금융으로 가서 2금융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어쨌든 영업은 해야 되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고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이제 터지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이전부터도 4월에 되면은 이게 부동산발 PF가 터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요. 여기에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현재 이렇게 받아놨던 퇴직연금, 여러분들한테 받아놨던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펜션 펀드들이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잘못 유용이 됐을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것들 어떻게 잘 막아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무신경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크게 겁을 먹지도 마실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엔화값이 154엔선이 무너졌다. 자, 달러와 N달러화가 현재 154엔선이 무너졌다. 자, 아주 엄청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제 물건이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이다. 자, 일본에서 나오는 물건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아주 싸게 일본에서 가져올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앞으로 미국이 반도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칩 아메리카라고 어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칩 아메리카라게 됐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능하면 싸게 사야죠. 싸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환율을 강하게 해서 강달러를 만들어주면 강달러가 되면은 자,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달러 인덱스가 106이 넘어갔죠. 지금 현재 그저께부터 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6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정도가 되면은요.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부터 해가지고서는 각 그 유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약세로 돌아서죠. 외환들은 다 약세로 돌아서고 오로지 달러만 지금 강세를 가지게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게 나쁘냐? 우리도 좋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미국 수출할 때는 우리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약간은 환차익이 생기죠. 환차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선 더욱더 큰 어느 정도 혜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그 다음에 SK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런 대형 종목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환차익을 크게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2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수리비 생각하면 차라리 고장난 전기차는 폐차장으로 간다.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영국의 자동차 산업연구소가 지금 영국 내에 있는 그 전기차들을 보니까는 여기에서 고장이 한번 났다 아니면 어디 부딪혀서 사고가 한번 났다 그러면은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없네. 자, 고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지금 별로 없다는 얘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격을 갖춘 사람이 10% 미만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동안 해가지고 내연기관 고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자, 내연기관은 아직까지 고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차로 전이가 되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엔지니어들을 또 이제 내연기관을 하던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를 고치는 사람들로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환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좀 쉽지가 않다. 왜?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이 원체 많은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서는 배우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건 뭐냐면 영국이라 그랬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한번 뭐 했다 그러면은 혁신적으로 뭐를 확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꾸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걸러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그렇게 쉽게 바로 바뀌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걸 여기서 지금 말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4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전 7시부터 여러분들과 조금 더 빠르게 장전 시황 짚어주고 계시고요. 장 전에 오늘 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선별해주고 계십니다. 장 마감 이후인 4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감 전략들, 내일장 대비하는 방송들 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로 현대차 관련된 이슈들도 봤고 또 엔화값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돈이 될 만한 테마를 선별하는 게 또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테마들도 한번 브리핑 해주실까요?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크게 2가지죠. 자, 우선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다음 2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엔화 환율. 즉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미국 달러화 이외에도 이제 어느 정도 기축으로서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보는 게 엔화인데 엔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2가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차세대 모빌리티. 자, 여기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나왔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얘기. 자, 제2금융권 이금융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엔화의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수출 기업 얘기죠. 수출 기업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 전기차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4가지 중에서 오늘 제가 봐야 될 거는 다른 건 아니고 바로 이 모빌리티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장문 이슈 보시면은 현대차가 UAM과 무인 로봇에 대해 가지고서는 3기 신도시인 광명시의 광명시흥시 이쪽에서 한다. 즉 7만 가구 대상. 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정도 시티에서 도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인프라를 깔아줘야죠. 인프라 SOC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SOC에서 과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 5G, 6G 장비가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 장비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뜰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 테마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드론 관련된 종목들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UAM, 도심항공이라 그러죠. 도심항공,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자, 그렇게 해서 로봇을 여기서도 이제 계속 하게 될 건데 거기에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자, 이렇게 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통신 장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라인들의 테마들이 하나로 쫙 엮여가지고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머니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제는 현대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에서 이제는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을 한다. 자, 모빌리티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모빌리티. 자, 모빌리티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자, 아니면은 운송수단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모두 통을 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상수단에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공중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도 있고 2가지가 병합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에서 봤을 때 이거 이외에 무인으로 가는 무인 교통수단 이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자율주행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보는 부분도 있어요. 요거는 로봇이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즉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했다. 자,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했을 때는 자동차, 즉 땅에서 움직이는, 즉 육상에서 움직이는 교통수단으로서는 이제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왔다. 왜? 여기에 의해서는 SOC,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이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도로가 깔려야 되죠. 그러면은 도로를 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죠. 부동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은 문제가 되느냐? 땅이 분명히 주인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보상금 문제가 발생한다. 보상금 문제가 발생하죠. 항상 모든 거는 돈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돈의 논리로 갔을 때 이 보상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공중에다 길을 내고 쉽게 해서 항로라 그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저고도에서 항로를 만들어내는 게 당장 돈이 안 들어갑니다. 왜? 하늘까지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뉴욕이나 미국 같은 동네에서는
공중권도 공중의 사용권까지도 해가지고서는 그걸 돈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적어도 항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통신 라인을 깔아준 다음에 통신을 내서 여기서 적정 수준의 항로만 만들어준다면은 도심항공도 괜찮다. 즉 UAM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다는데 위험하다. 그러면 뭐 택배로 하지 뭐. 자, 요거를 택배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즉 쉽게 해서 집 나르는 드론을 가지고서 택배 드론이 등장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땅이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땅이. 현재 우리나라 안 그래도 물론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 땅은 엄청나게 포화 상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을 지금 개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모든 건 무엇이다? 부동산 관련된 얘기고요. 부동산. 자, 부동산이 너무너무 비싸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으로 이거를 도로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도로로 쓰기에 너무 아까운 땅. 자, 그러니까 여기에 차라리 집을 한 채를 짓더라도 그게 더 오히려 돈이 되지 이거를 그냥 도로를 만드는 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움직이는 육상교통을 어느 정도는 공중으로 분산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이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정부나 다른 사회에서도 그렇고 좀 더 나은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머니 포인트로 봤을 때 첫 번째 모빌리티의 인간 통제 범위를 확인한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차를 몬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좌석에서 차를 몰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됐냐? 기껏 해봐야 한 150에서 160년 정도. 자, 그래서 1860년대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대략 한 160년 정도 됩니다. 160년 정도. 자, 내연기관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들도 160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시겠지만은 최초의 전기차가 언제 나왔냐면 1870년대 전에 나왔습니다. 70년대 전에 나왔어요.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은 가축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무가축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단을 지금까지 150년 동안 이용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육상에서 하는 게 한계 왔다. 자, 육상은 한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짐 같은 거는 가능하면은 공중에서 아니면은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땅에서 가지만은 적당한 거는 그냥 공중에서 날려가지고서는 조금 그 혼잡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현재 모빌리티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로봇 운전하고 자율주행. 자, 이것도 다시 문제가 되겠죠. 자, 보통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로봇 기사가 해가지고서는 끌고 다니는 택시 같은 거를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자율주행. 차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로봇 운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운전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큰 화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바로 법적 책임이죠. 법적 책임. 법적 책임 문제가 가장 크고 로봇의 문제는 뭐냐? 얘는 그 이전에 이미 오작동 가능성.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켜보고서는 우리가 이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켜봐야 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자, 큰 종목들 말고 대형주 말고 적당한 종목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한국 카본 요거에 대한 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네온테크 요 두 개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모빌리티 그 중에서도 UAM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5G, 6G의 통신 종목 같은 거는 장비 종목은 오늘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 따로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현재 우주항공과 철도 사업을 앞으로 본격 진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요. 지금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약간 꺾여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가 과연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지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있던 이 많은 거래량들. 자, 이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움직이는 이 움직임을
지금까지 카바를 해왔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방이라도 UAM이 될 것처럼 기대감을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도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죠. 손실을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대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너무 많이 투자했다. 너무 많이 투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남의 욕심을 가지고서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신 거예요. 여기서 보시길래 그러면 첫 번째 뭐냐? 반드시 저는 뭐라 그랬죠? 합리적 근거라 그랬습니다. 합리적 근거. 자, 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 여기서 보면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육군 정찰 드론을 지난주에 이제 사업 발주, 획득 사업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봤을 때는 5.3%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전에는 뜨문뜨문이지만 그래도 거래량들이 여기 또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는 모빌리티 쪽으로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에서 보면 좋을 두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고요. 한국카본과 네온테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일단은 모빌리티 쪽에서 특히나 이 철도와 또 드론 쪽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신 투자하기 좋은 그런 종목은 어느 곳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추천해달라 그러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두 가지의 특성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 경량항공소재주 이 종목 같은 경우 대략 5천억 이상, 5천억 원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의외로 지금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의외로 이 회사 굉장히 견실한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카본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량항공소재주로서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자, 요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니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해 가지고 특히 기술이 발달해 있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자, 이 UAM 내부에 있는 요 내부에 있는 각종 기기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해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주목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종목은 5천억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1,5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카본과 네온테크 중에서 어느 기업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계실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유망하게 봐야 될 테마와 함께 종목들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히든머니 종목들, 그다음 수익률은 어땠는지 탑10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 2차전지 부품 관련주고요. 30% 넘는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VC 관련주 DSC 인베스트먼트 역시나 3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미국 주식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2% 넘는 수익률로 반도체 관련주 KLAC가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산주들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오늘도 5%가량의 상승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3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냈고요. 2월 13일 공략했던 반도체 장비주 YIK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1월 17일 공략했던 로봇 관련주 RS 오토메이션 오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50% 넘는 수익률 만들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역시나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3월 14일 이후로 75% 넘는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GST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였고요. 오늘도 9%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크피아가 96% 수익률로 2위를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엔캠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이후로 307% 수익률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공략주, 히든머니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4월에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 2가지 짚어볼 텐데 제이시스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SAMT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잡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자, SAMT 같은 경우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SAMT 지금 현재 봤을 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횡보를 하다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오늘 횡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10%대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요거를 좀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정말 가야 되고 정말로 갈 만한 자격이 있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랬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횡보를 하고서 가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위로 뚫으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죠.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도 3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서는 계속 위로 뚫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늘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완벽하게 횡보 라인을 잡았고 거기다가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세도 이제 위로 해가지고서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메디칼은 완전히 추세가 아주 아름답게 잡혔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바닥에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5.48%까지 올라갔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흔들리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아래로 흔드는 가운데 아래 꼬리를 주고서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는 강한 상승 추세를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공략해서 2주 만에 높은 수익률 만들어줬던 두 종목들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 공략해볼 히든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힌트부터 들어볼 텐데요.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말씀드리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별이 5개입니다. 이것도 제가 요즘 별 5자리 이름을 가지고 많이 오는데 온라인 IT 관련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온라인 마케팅, 금융, 산업, 뷰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이게 온라인 마케팅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웹 3.0 관련 종목입니다. 자, 아무래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IT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IT 관련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D2C라든가 디지털에서 커스터머로 가는 이런 온라인 마케팅을 비롯해가지고서는 금융도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다. 즉 비즈니스 부스팅이라 그러는데 요 밑에 나옵니다. 그것도 있고 뷰티 관련된 일들도 지금 직접 뛰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을 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웹 3.0이 여기 앞으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첫 번째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는 간단하게 온라인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부스팅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컨설팅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사업에 그 투자까지 해가지고서는 모든 쪽으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보는 종목, 자, 여기에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쫙 들어가는데 이 종목에서는 자, 위에서 한번 두 번 쌍봉을 잡아주고 아래로 쭉 빠졌습니다. 아래로 쭉 이렇게 아름답게 빠졌죠? 네,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전에 생각보다 많은 자, 매집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량이 한번 쭉 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털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다가 빠진 종목.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적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다. 자, 이렇게 간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급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특히 중요한데 수급이 붙으려면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 2024년도 이후의 트렌드는 예전과는 달라져가지고 어느 정도는 근거 있는 상승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건 뭐다? 바로 첫 번째는 매출, 두 번째는 배당이죠. 자, 이것이 반드시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이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온라인 IT 관련주로 짚어주셨고요. 정확한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의 효자 종목들이죠. 오늘 리뷰해주신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SAMT까지도 추가적인 전략들 방송 이후에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 시황들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세를 조금 멈춰주는 모습인데요. 정확한 해외 시황 전문가님께서 브리핑 해주실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중국 시장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샹하이 봤을 때 샹하이는 현재 이 자리 여기서 현재 계속해가지고 횡보를 대략 2주 이상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제까지 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발표가 난 다음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그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날, 정확히 얘기해서 이날에 어제였죠. 어제 이날에 바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에 있는 관련 업체들은 생각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미 어느 정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 대한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물량을 소화해야 된다. 자, 그래서 소화된 물량들로 인해서 오늘은 지금 현재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심천 한번 봅니다. 셴천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에서 일단은 이탈했죠. 여기에 있는 횡보축을 이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5일선 단기성에 지금 막혀서 저항에 이평장으로 걸려가지고서 있는 상황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중국은 조금 여기에서 다시금 위로 올라가려는 좀 평행축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홍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횡보축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간신히 해가지고선 버텨줬고 오늘도 버텨는 주고 있는데 현재 상승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거의 강보합권으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즉 아직까지도 중국에서의 그 자본시장 그게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타이완 가건을 봅니다. 가건 지수 보면은 여기서 반등은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번 주에 특히 그 기술주들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팅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죠. 그게 10% 이상 10.6%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희망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보시게 되면 오늘은 혼조세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혼조세로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해가지고 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7일 연속해가지고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횡보축은 무너졌고 약간은 조정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나스닥은 여기서 봤을 때 역시 상승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못했죠.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해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정말로 이제는 약간 그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의 컨센서스 가이던스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도 다시금 3일 연속 흑삼병이죠. 흑삼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것이 고점이고 여기서 꺾일 것인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서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나와 한 번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는 금리보다는 이제는 실적에 기대는 시장들이 우리가 앞으로 좀 만나게 될 시장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장에서 마이크로 컨텍스토리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와 함께 이후의 전략들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짚어볼게요.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 자리에서 현재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낙폭을 지금 줄이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시 이후의 장은 생각보다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현재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전체적인 이평선들이 전부 다 역배열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상당한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상승은 했지만 음봉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에 대해 가지고서는 약간은 조금 이런 꺾여 있는 추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반전을 위해 가지고서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이 장에서 자금이 들어올 것인가를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장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잘 기억하고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은 손실 난 것들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나오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하신 것들을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증시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주셨는데요. 당장에 아무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당장에 내일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은 약간은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유동성을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 다시금 한번 강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증시를 한번 더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비록 떨어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낙관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정말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수익을 거두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짚어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칙을 가져야지 많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조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전문가님과 함께 증시8 방송을 통해서 서울경제TV에서 장 전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전 7시에는 개인적으로 또 브리핑 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이라든지 추가적인 전략들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요. 전일 하락에도 반발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마 머니 종목들은 모빌리티와 금융, 엔화, 환율,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짚어봤고요. 모빌리티 관련된 테마들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온라인 IT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